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너무 기뻐 울음을 터뜨릴지 아니면 너무 놀라 실신을 해버릴지 사실 상상이 잘 안 되네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이 세상에서 기묘하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 다시 생명을 찾아 부활한 기적, 라자루스 신드롬 속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2014년 3월 미시시피주 홈스 카운티에 사는 78세 남성. 그의 가족과 간호사가 함께 있는 가운데 호스피스에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검시관이 맥박을 확인했고 그를 죽었다고 확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체를 바디백에 넣고 서류 절차를 마쳐 장례식장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품 처리를 위해 방부 처리실로 데려갔는데 갑자기 바디백이 움직이는 거예요. 검시관이 확인을 해보니 약간의 호흡과 다리의 움직임을 보고 구급차를 불러 다시 병원으로 옮기게 되죠. 12년간 이 일을 해온 검시관은 절대적으로 죽었다고 확신했다며 결론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죠. 사실 그는 제세동기를 이식한 상태였는데 그게 바디백 안에서 작동하며 멈췄던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제세동기 이식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절대 아니고요. 맥박이 없던 환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더욱더 놀랄만한 일이죠. 그렇게 다시 기회를 얻게 된 2주 동안의 삶을 마무리하고 다시 죽게 됩니다. 2010년 2월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콜롬비아의 한 병원에 여성 환자가 실려오게 됩니다.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수술 도중 심장이 멎게 됩니다. 심폐소생술도 했지만 소용이 없는 일이었고요. 숨이 멎었고 의사는 그렇게 사망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 절차를 위해 시신부패 방지 약물을 발라 처리하게 되는데 그때 그녀가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고 숨을 쉬기 시작했던 것. 마이클 윌키슨이라는 23살의 남자가 15분간의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사망 선고를 받게 되죠. 하지만 30분 뒤 의사들은 그의 맥박이 뛰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그도 두 번째의 삶을 얻게 되었지만 이틀 뒤에 사망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2017년 부천 종합병원에 80대 노인이 찾아오게 되죠.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심정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사망진단서를 의사가 작성하고 보호자까지도 사인을 하게 되죠. 하지만 되살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례를 두고 의료실책이나 사고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몸에 자발적 순환이 조금 늦게 일어나거나 약물이나 심폐소생술의 지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고 정확히 밝혀진 바도 없죠. 특히나 심정지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손상 없이 맥박과 혈압까지 측정된 것들이 미스터리한 현상이라고 생각해 이 사례들을 조사해 라자루스 신드롬이라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 현상은 1982년 처음 보고되기 시작해서 38회 이상의 사례로 설명되고 있고요. 문헌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적 결과가 두려워서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재미있는 건 이런 현상이 수세기 전부터 유행처럼 번졌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국 신사 상징인물로 평가되는 체스터 필드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망 직전에 가족에게 편지 한 통을 남겼다고 합니다. 바로 내가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 산채로 묻지 말라는 내용이었죠.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도 사망 후에 이틀이 지나도록 깨어나지 않으면 그때야 묘지에 묻어달라 부탁을 했고 폴란드 작곡가인 쇼팽도 자신이 산채로 묻힐까 두려워했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모두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믿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18, 19세기에는 유언장에 죽은 모습을 한때로부터 일주가 경과한 뒤에야 땅에 묻으라는 걸 남기는 경우가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한편 이런 현상을 불길한 징조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없도록 화장을 권하거나 아일랜드 등지에서는 사망 판정이 내려지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아예 목에 정맥을 끊는 관습까지 생기기까지 했었다고 하네요. 영국 작가 해리엇 마티노는 자신이 죽은 뒤에 혹여라도 살아날까봐 너무 두려워서 자신이 죽는 순간 바로 목을 베어달라고 수고비까지 남겨 부탁을 한 걸 보면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방법들은 생명의 존엄성을 들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고요. 대기 영안실을 만들어 제도화라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죠. 어쨌든 이로 인해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 중에 획기적이었던 것이 바로 안전관의 발명이었어요. 안전관이란 관에 묻힌 사람이 되살아나면 스스로 관을 빠져나오거나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장치의 관을 말하는 거죠. 1862년 관 안에 공기통을 설치하고 종을 통해 움직임을 알리거나 사다리가 설치되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고안한 걸 시작으로 조금이라도 관 안쪽에 움직임이 느껴지면 밖에 깃발이 흔들리게 하거나 전기종으로 묘지 관리소까지 구조를 알리도록 하거나 관 한쪽에 쇠망치나 초, 성냥을 비치해 놓고 판유리를 끼운 관뚜껑을 망치로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설계되기도 했어요. 또한 150시간 불을 켤 수 있는 건전지와 시체의 움직임에 따라 스프링이 달린 관뚜껑이 저절로 열리는 장치를 고안하기도 했죠.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갑작스레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죠. 이로써 이렇게 많은 이들의 죽음을 다룰 여유가 사라졌고요. 안전관도 서서히 종적을 감추게 됩니다. 그렇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장례 절차를 3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 이건 3일 전 입관하는 건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잔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애프터 라이프라는 영화에서도 사고로 온 영안실의 한 여자가 사실은 죽은 건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것 또한 라자루스 신드롬을 근거로 만든 영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라자루스 신드롬을 조사하면서 내가 사망 선고를 받고 다시 살아났을 때 그 누군가가 알아채지 못하고 땅에 묻히거나 화장을 당한다 라는 끔찍한 생각을 하며 오싹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늘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에 대해서는 늘 궁금하고 흥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내용들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오다 라자루스 신드롬 이야기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